김지영은 아들 민호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저녁 식사에 오지 마세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원하지 않아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바로 몇 달 전 그녀는 그들의 새 집을 위해 거액을 지불했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했다. 알겠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174개의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다. 그녀는 평소 가족 모임에 입던 짙은 남색 원피스를 다림질하며 앉아 있었다. 그 원피스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고, 며느리 수진이 싫어하지 않을 만큼 무난했으며, 집에서 입기엔 깔끔했다. 그녀는 77세였지만 평생 단정함을 잃지 않았다. 아들 민호는 식사는 7시에 시작해요 라고 했지만 아직 6시였다. 그녀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 고 박상우와의 금혼식 사진, 민호가 처음 낚시한 날 들뜬 모습, 손자 준서와 손녀 민지의 졸업 사진들. 모든 사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시절엔 사랑이 진심이었고 가족은 가까웠다고.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호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수진이가 회사 사람들을 초대했어. 그녀는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읽었다. 뭔가 이상했다. 어제는 꼭 오라고 말하지 않았나?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 오지 마세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전에는 민호가 내 손을 꼭 잡던 아이였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여학생 생일 선물은 뭐가 좋을지 묻던 아들이었고, 수진을 처음 데려와 인사할 땐 그렇게 기뻐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문자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엔 한강 리버힐 타운하우스 홍보 브로셔가 놓여 있었다. 3층, 강 전망, 개인 주차장. 그 집을 위해 그녀는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었다. 엄마, 투자해요. 민호는 말했다. 그 집에 어머니 방도 있어요라너. 그녀는 그때 밀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도 차량 구입, 손자 준서의 특수학교 등록금, 수진의 고급 유리학원비. 매번 그녀는 묻지 않았다. 조용히 체크만 끊었고 언젠가 감사와 존중이 돌아올 거라 믿었기에. 하지만 지금 그녀는 문 앞에도 환영받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된 폴더 안, 가장 두꺼운 민호 폴더를 꺼냈다. 거기엔 그가 몇 년 전에 시도했던 창업 자금 2천만 원, 수진의 치과 치료비, 낡은 집 지붕 수리비, 손자 준서의 학원비, 자동차 보험, 주방 리모델링 계약서까지. 그녀는 조용히 앉아 그걸 하나씩 넘겼다. 그렇게 많은 걸 주면서도 지금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문자 한 줄이 전부였다.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그녀의 손녀. 할머니, 오늘 오시죠? 보고 싶어. 지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민지야, 오늘은 엄마 아빠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단나. 잠시 후 민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게 말이 안 돼요. 아빠가 꼭 오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말은 민호조차 몰랐다는 뜻이었다. 즉, 수진이 혼자 결정한 거고 민호는 그저 따라간 것. 그녀는 손에 든 폴더를 내려다봤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돈을 지불해왔던 것이라. 진심이 아니라 유지비처럼 관계를 유지해온 셈이었다. 그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정지희 계장님 계신가요? 저 박지영이에요. 자도미체 전부 중단하고 싶어. 직원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따지지 않았다. 모든 거래를 정지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 민호에게 줬던 계좌 접근권도 폐기해 주세요. 무려 174건입니다. 박지영 고객님.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그렇게 많았나?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게가 등에서 쓱 미끄러져 내려간 것처럼.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집안의 사진과 오래된 가구 사이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했다는 만족만 있었다. 잠시 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마 민지가 말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읽지 않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만 남겼다. 이제 모든 건 스스로 해결하렴.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기 전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그 문장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면 먼저 멀어진 건 그들이야.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평소 아끼던 사과차를 꺼냈다. 작은 식탁 위엔 자신이 좋아하는 찐빵이 놓였다. 이제 그녀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전화도 없었고 해야 할 일도 없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그녀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밥을 차려서 느긋하게 혼밥을 했다. 매번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차리던 식탁이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은행은 9시에 열렸다. 그녀는 20분 전에 도착해 조용히 줄을 섰다. 지갑 대신 얇은 서류 폴더 하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다. 이 77세 여성은 오늘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러 왔다는 사실을. 상담 창구에서 그녀를 맞은 건 30년 지기 계장 정지희였다. 박지영 고객님, 어제 연락 주셨죠? 자도미체 모두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정리하러 왔어요. 모든 계좌 접근 권한도 폐지하고 싶습니다. 민호 명의로 된 이임도. 정 계장은 안경을 벗고 천으로 닦으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큰 결점이신데. 네, 저 괜찮아요. 이제야 괜찮아요. 정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다. 몇 분 후 그녀는 박지영에게 두꺼운 종이 뭉치를 건넸다. 지난 1년간의 자도미체 내역입니다. 혹시 남기고 싶은 게 있을까봐. 지영은 천천히 넘겨보았다. 민호 부부의 타운하우스 대출 520만 원 매월. 수진의 수익차 보험. 손자 준서의 영어 유치원. 가족 피트니스 센터 연간 회원권. 수진의 문화센터 등록비. 심지어 수진 부모의 한방병원비까지. 단 한 줄. 손녀 민지의 대학 등록금만은. 그녀가 보며 웃었다. 그것만은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다. 사랑이라 믿고 베푼 것들. 하지만 그들은 그걸 권리처럼 여겨왔다는 것. 이제는 아니야. 그녀는 이임 해지서에 사인했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은행 일을 마치고 지엄은 택시를 타고 곧장 법무법인으로 헤맸다. 그곳엔 박상우와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가족 변호사, 오태석 변호사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흰 머리카락이 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단단했다. 박지영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지엄은 조용히 말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싶어. 오 변호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가족 문제이신가요? 맞아요. 그리고 더는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죠.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유산, 신탁, 이임, 법적 권리와 제한에 대해 검토했다. 지엄은 집중하며 노트를 꺼내 메모까지 했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표정이 단호해졌다. 내가 이제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구나. 모든 걸 마치고 지엄이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오 변호사가 조용히 덧붙였다. 박상우 씨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 기억나네요. 지엄은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지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이제야 믿게 됐어요. 기가 후 그녀는 마트에 들러 평소에 절대 사지 않던 비싼 과일과 수제잼을 샀다. 처음으로 민호가 좋아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담았다. 쇼핑백이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 앞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마당 의자에 민지가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생강차 한 병과 손편지. 할머니, 오늘 좀 앉아도 돼요? 지엄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민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전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지엄은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가 늦게 깨달은 걸 내가 일찍 알아줘서 고마워, 민지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생강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어떤 부탁도 없고,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는 대화.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지엄은 그제서야 알았다. 며칠 후,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지엄은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조용했다. 그러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준서였다. 손자. 말수가 적고 스마트폰만 보던 그 아이. 그런데 오늘은 얼굴이 청백했고 눈엔 다급함이 가득했다. 할머니, 나 좀 들어가도 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준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 진짜 힘들어. 카드 다 막히고 차는 견인당했어. 월세도 밀렸고. 지엄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봤다. 그 표정엔 화도 실망도 없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른이 될 시간인 것 같구나. 준서는 눈을 들어 지엄을 봤다. 돈 좀 빌려줘. 할머니, 나 진짜 다시 갚을게. 안 된다. 지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대신 내 외할아지랑 친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 인턴 자리가 나왔다고 들었다. 문서 정리부터 시작이지만 돈은 내 손으로 벌 수 있어. 준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지엄은 말을 이었다. 이제 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더는 내 계좌에 기댈 수는 없어.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던 준서가 작게 물었다. 그래도 날 사랑하긴 해? 지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많이. 하지만 이제는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야. 진짜 사랑은 내가 나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며칠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짙은 화장, 명품백, 그리고 억지 미소를 머금은 얼굴. 손에는 고급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영 어머님, 실례합니다.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말을 아끼며 그녀를 들여보낸 지엄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그날, 민호가 실수했어요. 저녁에 오시지 말라고 한 거.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였죠. 사실 저는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 항상 갖고 있어. 지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기울였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 집도 대출이 있고 민호 일도 불안정해서. 그리고 준서 학비도 밀렸고. 그래서 혹시 다시 예전처럼. 안 돼요. 지엄은 딱 잘라 말했다. 수진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수진 씨,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이건 벌이 중단이 아니라 관계 종료에 대한 선언이에요. 수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결국 후회하세요. 나이 들면 가족이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해요. 지금처럼 외롭게 살다 보면. 지엄이 조용히 말을 잘랐다.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서 존중 없이 존재할 때지. 혼자 있는 건 괜찮아. 당신들과 함께하면서도 나는 늘 외로웠어. 수지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다시는 저희 집에 발도 못 들이십니다. 지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집 내가 산 거예요. 발은 내가 알아서 들이든 말든 해요. 수진이 문을 박차고 나간 후 지엄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그냥 깔끔함.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여행 준비 다 되셨어? 지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탈리아 일정 다 짰고 내가 준 여행 가방도 챙겼지. 이젠 나도 한 번쯤 나만을 위해 살아볼래. 몇 주 뒤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지엄은 낯선 언어와 공기 속에서 자유를 마셨다. 민지와 함께 고른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작은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갈리나, 대학 시절 잠깐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 지영, 드디어 왔구나.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껴안았다. 며칠 동안 그들은 베네치아의 골목을 걷고 토스카나 언덕의 햇살을 받으며 지엄은 매일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민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준서는 학비를 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만 집중했다.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후원자도 아닌 그저 박지영, 자신 그 자체로. 저녁이면 갈리나와 와인을 마시며 이런 얘기를 나눴다. 나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내 행복은 늘 나중이었지. 그런데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뻔했어. 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나중을 오늘로 바꾼 거야, 지영. 너무 늦지 않았어. 저녁. 어느 날 저녁, 지엄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이탈리아는 정말 아름다워. 언젠가 너도 와서 내가 좋아하는 골목길 보여줄게. 커피는 영화보다 더 맛있어. 사랑한다. 나의 진짜 가족. 그녀는 셀카를 하나 찍어 첨부했다. 햇빛 속에서 스카프가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잔잔한 미소, 눈가의 주름 속엔 자유롭고 진짜인 사람이 있었다.